한 해를 이렇게 탁 통관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뽑혔습니다. 과이불개라는 말인데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런 말을 추천했냐 그랬더니 정치권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말 좀 들어달라고 해도 절대 고치지 않고 듣지 않는 이 불통의 시대, 정말 최악의 불통의 시대에 대해서 교수들이 점잖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말은 조선왕조실록이죠. 연산군 일기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로서 연산군의 폭정을 빗댄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게 뭐 특정 뭐 어떤 정부 여당을 가르쳤다 이렇게 아니면 뭐 대통령 정부를 가르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뭐 교수님들께서 여야 전부를 가르치신 게 맞고 또 이제 저희 당에서 잘못한 부분은 이경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이전 대선 아니면 그 대선 전에 경선 그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뻔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대표로 선출되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지금 그 리스크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민주당 내부가 스스로 어떤 이재명 대표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꾸준히 지지한 결과 결국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측근만의 비리가 아니라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가 뭐 민주당 상황에도 좀 맞고 뭐 저희 당도 뭐 잘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를 겨냥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이불개는 노나의 위령공 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공자가 한 말 중 이런 게 있대요. 과이불개 시위과의,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연산군이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소인을 쓴다, 소인배를 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료들이 계속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나 연산군이 신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이동풍했다, 고치지 않았다 이걸 비판하는 말로 이 과이불개란 말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세종 리더십 연구소장이라고 하는데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였고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는데 성군으로 불리우는 세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례가 많더라. 세종이냐 연산군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훈 대변인님? 그러니까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일 수도 있고 문성호 대변인 말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이제 그 재판이 1년이 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진짜 뭔가 엮인 게 있었다면은 진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1년이 넘도록 진짜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기발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정치 공동체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 공동체예요. 그럼 저도 뭐 받았습니까?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이제 비판했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그러진 않는다. 알아봤더니 그건 아니더라라고 서른 의원님께서도 내가 알아봤더니 참 마음고생 많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여당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딱 떠오른 것이 바이든 EXX. 이거는 150여 개, 어떻게 또 뭐 일부에서 160여 개 언론사에서 다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까지 다 넣습니다. 네. 근데 뻔한 것을 왜 MBC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참 마음 아픈 얘기죠. 12구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니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 이외에도요. 그 2위에 3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를 들어보시면
아, 정말 현재 문제가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요. 욕계 미창이라는 말이 2위, 그 다음에 누란지라는 말이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욕계 미창은 덮으려고 하면 더 드러난다, 이런 뜻이고요. 누란지라는 말은 여러 개의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롭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과이불개, 아무리 말해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구나.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마도 우리나라 교수님들께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난 주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다음에 해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지려면 한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일단은 넘어가자, 이런 뜻일까요? 어제 기자들하고도 이 대통령실이 지금 설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군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네. 이 이상민 장관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게 그럼 맞고요. 지금 현재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자는 것이 결국 국정조사 아닙니까? 결국 이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도 결국 대부분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네. 그럼 이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해보고 또 조사조차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우선 해임부터 하고 보자. 이건 좀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터졌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전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책임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그동안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동안에 다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뭐 과거 이제 있었던 뭐 성남 황풍기 추락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사퇴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고 나서의 그 후의 문제인데 그 조사 방법까지 민주당이 하자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합의를 봤음에도 일단 해임을 시켜라. 이게 국민들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경 대변인님.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진상 가려야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0건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상을 가리느냐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다라는 것이 국민 10분 중에 7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10분 중에 6분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6분 가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 그럼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왜 여당이 나서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합니까? 이것은 이상민 장관을 무조건 지키겠다. 왜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여서 그런 것인가? 이거야말로 이상민 장관 지키겠다는 이상민 장관 방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느냐?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가 지금 결국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 방법에 대해서 물론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합의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방식대로 수사하셔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는 책임지고 처벌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보이콧이 지금 최종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그 아예 방법에 보이콧이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하시고 아니다. 해임안을 먼저 제출하셨잖아요. 저희는 그 국정조사 안에서 결국 이 부분에 그거 대한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함께 돼 있다라고 맞아요. 이거 판단을 오해가 좀 했는데 있으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국정조사 합의문에 마치 그게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요. 합의할 당시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다. 네. 합의문 내용에도 없고 합의문에는요. 그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전혀 말씀하신 없습니다. 바와 같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 이제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이 책임에 대해서 이 소재를 조사하는 이거기 때문에 해임도 당연히 그 조사 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보신 그 게 국민의힘 얘기를 외부 하시는 분이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재해석한 것인데 그때 다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할 때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없다라는 것이 제가 확인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합의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해임 건의안 제출했던 것이 유가족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할 문제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국민들도 지금 납득이 안 될 사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이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법적인 책임 관계를 따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 오로지 법적으로만 확인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사실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결국 예산안과 연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즉 내일 모레까지 예산안을 좀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최대 쟁점은 법인세를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인세 인하를 이제 반대하고 있는 측이 이제 어떤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물론 뭐 그렇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 결국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기업이 뭐 부실하게 돼서 뭐 파산을 하게 된다거나 연쇄적으로 오히려 더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시면서 뭐 법인세 인하로 인한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민주당에도 경제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물론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감세를 할 수 있다면은 뭐 동시에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정말 안타깝게도 이전 정부 때 부채가 뭐 많이 늘었던 것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또 세금은 줄여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부분 조금 민주당에서 감하고 좀 협치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지금 법인세를 이거를 뭐 높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예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국간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세 대상이 연 3천억 원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인세 내는 기업, 그러니까 법인이 84만 개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께서 법인세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기업은 100여 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 이분들만을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확대해도 괜찮습니까? 네? 더 확대해도 괜찮습니까? 기업을? 지금 확대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법인세를 더 확대하자 얘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국간이 인하 그러니까요. 적용하는 국간이 기업인데. 비었다고 하는데 84만 개 중에서 왜 100여 개의 대기업만을 위해서 지금 법인세 인하를 굳이 왜 지금 하느냐라는 겁니다. 더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예산에서 0.8%만 민생 예산으로 좀 돌려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무리입니까? 세금을 더 걷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거둔 만큼만 걷고 지금 예산안에서 조금만 민생 예산 쓰자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해줄 그것을 오히려 복지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민생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까? 질문, 네, 대답, 네.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사실 어떤 기업에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직접 가지 영향을 않을 주지 수 않는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때라면 기업들이 그런 혜택은 받아놓고 어떤 통화량은 풀지 않고 뭐 유보금으로 쌓아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보다도 이 법인세 인하가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대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횡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는데 유족들 당사자는 지금 비분 관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축구 대표팀을 만나면서 유족 대표들은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이태원 참사 유족 이분들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이제 유가족 협의회께서 국회에 오셨을 때 저희 당 의원님들이 안 가셨지 않습니까? 네. 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셨어야죠. 네. 그 자리에 가서서 이야기를 들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막 권성동 의원이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권성동 보세요?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실제로 이제 세월호 지원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떤 횡령된 부분이나 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교육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실제로 밝혀진 게 있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없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유족분들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차후에 어떤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원이나 기구를 만들 때 네. 과거의 세월호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결국 좀 남용되거나 오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넣자 아니면 뭐 이럴 때 나와야 될 얘기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사실은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유가족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 본인의 배를 불리거나 자신들의 특정 이념을 전파했던 분들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그거는 사실 유족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게 자기들한테 하는 걸로 충분히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런 말이 맞는 말이 조금 있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땐 정말 조심히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저 또한 좀 많이 적절하지 근데 못했다고 종북 이런 생각합니다. 말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근데 주체 사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네.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예산으로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듣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하고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게 유족들에게 지원된 금액으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원이 됐다고요? 그걸로 이제 교육을 한 사례가 실제로 혐의가 지금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났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부 사례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되고 나니까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며 또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국정조사랑 또 다 연결시키고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이용하는 건 오히려 좀 저쪽 라인이 아닌가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합의 관련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무슨 이거에 네. 대해서 겉멋 패션 정치인가 그런 또 발언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겉멋 패션 정치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또 정쟁 소비 시민단체 협력 그러니까 횡령의 수단으로 이것이 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왜 각시탈 나온 거 아시죠? 각시탈 예. 쓴 두 분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라는 거, 그 국민의힘 내부 의원 입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것이 또 민주노총 2인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네. 김성애 전 그 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신 맞지 못하고 왜 그러냐 개인 책임도 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 그리고 또 김성애 전 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치 영역에 있는 분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왜 2차 가해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굳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정부의 책임 압사가 아닌 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압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압사가 아닌 마치 다른 것이 뭐 있는 것처럼 그리고 300m 떨어진 곳에서 또 뭐 그 발견이 됐다, 시신 네. 발견됐다. 이것은 압사가 아닌 마치 다른 원인, 그 행사장에 갔던 누군가의 어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좀 뭔가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이 모였느냐? 희생당한 아이들의 입이 되고자 모였다라는 건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네. 자, 문성호 대변인에게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에 이제 PK랑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데요. 당대표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심 비율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당권 주자들이 PK, TK 쪽에 좀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당 정치에서 당원의 어떤 투표권을 높이는 게 맞긴 한데 결국 이제 이 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원해야 하고 네.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조직이니만큼 결국 이제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넣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그래도 뭐 좀 구태의연할 수는 있어도 뭐 원칙상 그러니까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30%로 어떤 여론에 이것을 늘려놨는데 그걸 또 줄이겠다. 이건 사실 조금 결국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 그건 국민들 얘기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에 이제 당대표를 이제 맡으실 분 또한 당연히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의 지지 또한 필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애초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30%를 넣어놓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을 또 뭐 높이네 없애네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안 들어도 될 비판을 받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 대변인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쭐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뽑혔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분을 아예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BBC 갑자기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무슨 올해 뭐 무슨 백인 이런 거 했을 때 좀 대단하다 다들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40대가 됐었는데요.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청년 여성분들 당신도 세계인이 주목하는 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뭐예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BBC가 선정한 어떤 백인에 여성이든 될수 누구나 있는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거티브 형식으로는 가지 말자. 우리 파지티브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성원 대변인님, 박지원 씨는 네. 올해를 바꿀 여성 100인에 뽑혔어요. 아니, 자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뭐 자격이 있으시니까 뽑혔겠죠. 뭐 제가 선정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뭐 이야기하셨던 어떤 이념이나 아젠다 거의 대부분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가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자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식 이런 정체성 인사 분들께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라고 나오신 건데 막상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맞지 않는 사안이 있을 때 또 입을 다무시는 경우가 많았단 용감하다 말이에요. 이거군요. 근데 최소한 이분께서는 그래도 자신의 목소리는 내셨으니까 그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모습만큼은 저도 좀 높게 평가하고 그래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정시대 오늘 두 분하고 또 마지막에 참 마지막까지 정리 잘해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